안녕하세요. 특강 첫 강의 시작합니다. 첫 강의에서는 캐릭터의 기초가 되는 인체의 몸체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자, 인체를 이루고 있는 건 이런 기본 도형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인체를 그려보기 위해선 이 기본 도형들에 많이 익숙해져야 합니다. 원, 원기둥, 직육면체, 원뿔 모양 등등.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익히 자주 보는 도형들이라서 눈에는 너무 익숙하겠지만 혹시나 이 기본 도형들을 그려보신 적이 없으셨다면 이제 많이 그려주시면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이런 인체를 도형화시켜서 그려줄 건데 이 기본 도형들을 살짝씩 변형시킨 도형으로 인체 모양이 나오도록 조합해서 정말 많이 그려보게 될 거예요. 이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인체의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. 인체를 도형화해선 그려보는 건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단단한 육면체의 모양으로 잡아볼 수도 있고, 유연한 모양의 도형으로도 잡아볼 수가 있고, 실제 뼈대 모양을 바탕으로 단순화시킨 도형으로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도형화로부터 인체를 배워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,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, 첫 번째는 본격적으로 각 잡아서 공부를 해보겠다 해서 처음부터 복잡한 뼈와 근육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림이 지루해지고 재미없는 말 그대로 공부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쉬운 도형화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인체를 평면적으로 잡지 않기 위함도 있어요. 화면에 띄어진 도형을 보더라도 이 도형이 평면적이어 보이지 않고 입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죠. 이렇게 인체도 앞으로 평면적인 모습이 아닌 입체적인 형태로 보일 수 있게 알기 쉬운 도형화로 그려보는 겁니다. 학생분들이 그려오시는 인체를 봤을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그게 몸이 가동할 수 있는 범위를 잘 몰라서 나오는 실수들입니다. 그래서 몸이 움직일 때 얼마만큼 회전하고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기 전에 꼭 내가 그리고 싶은 포즈가 있다면 직접 그 포즈를 취해 보신 후에 깨닫는 게 제일 빨라요. 이해하기도 쉽고요. 집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리려고 하는 동작을 직접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. 여튼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캐릭터들도 마찬가지예요. 가동 범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려냈을 때 나오는 오류입니다. 자, 보시면 첫 번째 자세는 몸체는 완전히 뒤태만이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두상이 너무 뒤쪽으로 돌아간 모습처럼 보이죠? 목이 너무 꺾여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상체는 반측면의 앞모습으로 보여지는 각도고 하체도 뒷모습의 반측면으로 보이는 각도예요. 그래서 허리가 완전히 꽈배기처럼 꼬여버린 상태여서 어색하게 보이는 동작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허리가 접힌 모습이 보이죠? 사실 허리는 그렇게 많이 접히지 않는 부분입니다. 어느 정도 굽힐 순 있어도 폴더처럼 접히진 못하는 부분이에요. 이러한 새 인체가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려면 이렇게 됩니다. 첫 번째 인체에서 아까 보았을 때 문제가 목이 너무 꺾여 있었던 점이었었죠. 이게 완전 몸체가 뒷모습이 보일 땐 얼굴을 측면이 보이도록 만들어주셔야 좀 더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인체에서는 반측면의 각도가 좀 더 정면에 가까웠어서 허리가 너무 비틀려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. 이것도 좀 더 측면에 가까운 각도로 돌려서 허리가 너무 틀어져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허리가 폴더처럼 접혀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했었죠. 실은 허리가 접히는 게 아니라 우리 골반부 쪽이 접히는 움직임을 띱니다.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가동 범위에 대한 것도 알았으니 진짜로 상하체를 연결을 해서 그려볼 시간입니다.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인체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선의 형태가 있어요. 그게 바로 CSI 곡선이라는 것입니다.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선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굴곡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다 이 CSI 곡선들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인체 그림에 숨어있는 CSI 곡선들을 찾아보도록 합시다. 아까 배웠던 상체 하체를 간단히 도형화로 표현한 모습들을 다각도에서 바라본 형태로 그려준 몸체예요. 실제로 상체 하체를 합쳐서 몸체를 그려줄 땐 아까 배웠던 도형화를 그리는 과정을 더 단순하고 적은 터치로 표현될 수 있도록 또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연히 파란 선으로 보이는 허리선이 생겼습니다.
가끔 허리 부분을 빼먹고 상체 밑에 바로 골반이 그려지도록 그리는 실수도 종종 봤어요. 근데 생각보다 허리에 길이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허리 부분을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허리선은 상체 하체 위치를 먼저 잡아준 다음에 나중에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목 부분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목도 상체 위에 작은 원기둥을 그려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 원기둥의 위치는 살짝 등 쪽에 좀 더 가깝게 붙어서 그려질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목이랑 상체가 연결되는 승모근 부분도 봅시다. 승모근은 소녀 캐릭터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진 않아요. 그래서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 떨어지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목 위치에서부터 어깨까지 완만히 떨어지는 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. 앞으로 그림을 항상 정면 캐릭터만 그릴 수는 없겠죠. 이렇게 다양한 각도의 몸체를 많이 그려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. 바로 가슴입니다. 여태 상체 도형화를 보았을 때 가슴이 달려있지 않았죠? 제 특강에서 배우는 인체는 소녀 캐릭터이다 보니까 가슴도 중요해요. 이렇게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뺀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. 보통 인체 실수가 많이 나는 경우를 보자면 상체를 그릴 때 상체 형태를 다 그리기 이전에 가슴도 같이 그리거나 아니면 가슴 먼저 그리는 경우도 꽤 봤어요. 이럴 경우 인체 오류가 나기가 정말 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체 형태를 먼저 잡아주고 나서 가슴을 위에 덧붙이고 얹어주는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좋습니다. 가슴을 상체 위에다가 얹어서 그려주는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상체를 가져옵니다. 이 상체는 이제 다각도의 몸체 도형화에서 봤었던 그 상체예요. 그 상체를 가져와서 이 상체 위에다가 가슴을 그냥 바로 그리기 전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제 빨간 선 보이시죠? 중심선을 먼저 그려주고 나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중심선을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. 중심선은 이 인체, 가슴 부분이 얹어질 이 상체 앞면 부분에 이 중심을 뜻해요. 그래서 목 가운데, 가슴 가운데, 이 명치 가운데 부분 쪽을 지나는 선을 중심선으로 잡고 있죠. 이 중심선을 잡고 나면 옆에 가슴이 달릴 위치의 선을 대칭으로 잡아주는 것도 좀 더 편합니다. 거기까지 같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잡아주면은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가슴 모양을 잡아줄 겁니다. 요렇게 이 가슴 모양이 좀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그리드를 잡아봤어요.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모양을 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슴의 특징적인 부분을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. 이제 가슴의 형태는 완벽한 원의 형태가 아니에요.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완벽한 반구의 형태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중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반원의 형태로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. 그래서 바르게 그려주려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좀 물방울 모양에 가까운데요. 완만한 I곡선으로부터 시작을 하다가 하단부에 C곡선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물방울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슴 크기에 따라서 그려지는 굴곡도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. 작은 가슴에서부터 큰 가슴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분명하게 가슴이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.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무게도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큰 가슴으로 갈수록 아래로 더 처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화살표를 보시면서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슴 사이각은 양측으로 벌어져 있어요. 그런데 이게 가슴이 유연히 모양이 바뀌는 형태이다 보니까 자세에 따라서 혹은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. 이 점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